인도가 미국, 중국, 소련 이렇게 끼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듯이 스리랑카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렇죠. 건데 국민들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든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까지 너무 갑질만 하다 보니 해왔으니 중국이 와서 그 틈새를 개발을 해주면 그러면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양쪽의 라이벌 세력을 붙여놓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 아니냐.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스리랑카 편.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작년 여름인가 사모님이랑 한번 스리랑카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스리랑카하고 몰디브 뭐 신혼도 아닌데 다녀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스리랑카 이제 준비를 딱 하시는 거 보고 이거 몰디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몰디브를 놓고 지금 인도랑 또 이 중국이랑 또 한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부탄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스리랑카는 사실 이 지구본 연구소를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한테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파키스탄 처음에 말씀하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나라가 이제 스리랑카였으니까 정말 저한테도 되게 추억이 이제 많은 이제 나라인데 이 인도 이야기에서 이 갑자기 스리랑카가 등장한 이 이유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스리랑카를 이제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 꺼냈더니 제 아내하고 두 번째 갔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다니니까 이제 어디가 제일 아름답냐는 이야기를 자기 이제 여행 전문가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행 전문가가 이 세계에 다 다녀봤는데 스리랑카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스리랑카가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나보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다. 내가 이제 불교 전공이니까 불교 유적지 겸 오늘 또 이야기가 약간 나오게 되겠지만 따밀 반군하고 내전 끝나고 2009년도에 불교 유적지도 좀 볼 겸해서 또 사진 작업도 할 겸해서 책도 내고 해서 스리랑카 한번 갔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눈물나게 안타까운 나라더라. 눈물나게 좋다가는 눈물나게 안타깝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당장 가자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는 정말로 지금 제가 지금 인도하고 남아시아 전체 그다음에 중동 뭐 이렇게 이제 중국, 미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치열한 곳이 스리랑카 같아요. 스리랑카. 가장.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공간적 범위를 설정을 했죠. 공간적 범위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태평양하고 인도양이단 말이에요. 태평양은 그렇게 크게 미국이 신경을 안 써도 어차피 이제 일본, 한국 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인도양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쉽지가 않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중동이 있으니까. 중동이 있고 해서 더군다나 이제 아프리카까지 내려가고 해서 인도양에서만큼은 상당히 미국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손을 뻗기가 상당히 애매한. 태평양은 비록 중국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일본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미국 앞마당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양은 상당히 쉽게 물론 여전히 미국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데 중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치고 들어온 데가 인도양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충돌이 나는 지역, 그게 바로 스리랑카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제주도처럼 이렇게 인도 밑쪽에 이렇게 있는 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충돌을 하거나 충돌 직전에 있다고 하는 말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무역 통상 이제 주로 이런 부분에다가 그게 이제 주로 요 전에 최 박사님 하이파 항구 이야기 할 때 말씀을 좀 하셨지만 거의 모든 지금 경제 무역 통상에 관한 전쟁의 중심지는 항구 확보예요. 근데 그 항구 확보가 보세요. 태평양부터 쪽 해서 이제 말레카 해협 지나가지고 동남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아프리카까지 건너가는데 나라가 또 한 나라밖에 없어요. 스리랑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섬나라로 섬나라. 동남아 지나고 미얀마 지나가지고 오다 보면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섬나라 이제 하나인데 그 섬나라가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인도의 타밀나두 오른쪽에 네. 딱 붙어가지고 음. 옛날에 지질 네. 그저 충돌하고 떨어져 나가고 할 때 이제 그 붙어있던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이게 산호섬이 쫙 연결돼 가지고 예. 그 거리가요. 딱 떨어져 있는 거리가 스리랑카하고 타밀나두 쪽하고 떨어지는 거리가 한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20km만 정말로 가까운 거거든요. 꼭 느낌상으로 이렇게 부르면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역으로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대륙에 붙어가지고 툭하면 가서 한 방 주워 박히고 이제 툭하면 두드려 패고 툭하면 두드려 패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도 남부사 공부할 때도 보면 하여간 스리랑카는 거의 독립을 유지할 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항상 복속으로 있어서 재미나는 게 스리랑카가 민족 의식이 가장 강해요. 남아시아에서는 강대국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하고 붙어 있어서 자꾸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가 민족 의식이 상당히 강한 나라거든요. 고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민족 의식이 아주 강해요. 네네. 그런데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한 주민들을 싱할라라고 하거든요. 싱할라라고 하는데 네. 이 싱할라어는 그리고 주민들 자체도 베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드라비다어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밀나두나 케랄라 쪽에서 건너갔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에요. 아. 그쪽에 있는 그 우리 삼국유사 같은 마하반사, 쫄라반사 이렇게 뭐 디파반사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역사책이 있고 신화의 신화책 그걸 보면 북부에서 건너와요. 오히려 북부에서 한 방에 건너오는. 건너 비자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추적해서 보면 벵갈 쪽에서 건너가는 것으로 나와요. 벵갈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도 아리아인 어족으로 볼 때 네.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인종은 아닙니다. 인종은 아니고. 예. 어족을 그런 사람을 이제 써. 물론 그 뒤로 이제 타밀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많이 섞였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싱할라 민족주의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론이라고 불렀잖아요. 실론이라고. 예. 그러다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만 인도에 아주 유명한 신화가 하나 있는데 라마야나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훌륭한 왕이 쫓겨났다가 다시 나쁜 놈 죽이고 다시 돌아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놈 죽이고 그 나쁜 놈이 사는 곳이 랑카라는 섬이었어요. 랑카.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힌두 신화는 섬 그러면 그냥 랑카예요. 그래서 이 랑카가 나중에 이제 실론을 대체해서 스리랑카. 스리는 존칭, 미스터 이게 존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섬의 대명사가 됐으니까 힌두교의 이제 유명한 이제 라마야나라는 신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로 되면서 싱할라 민족주의가 아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네덜란드 다음으로 이제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동인도 회사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인도 근대사를 한번 하면 뭐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동인도 회사는 사람이 한 줌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해요? 현지 파트너를 찾아야겠죠. 그게 디바이드 앤 룰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항상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이제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비슷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싱할라 쪽하고 타밀 쪽하고 이렇게 이제 타밀 쪽 사람들은 이제 이주 노동자로 건너간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제 찢어졌는데 되게 이주 노동자로 건너간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싱할라 온리 액트라는 걸 1956년인가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똑같습니다. 언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언어를 핑계 삼아서 국어를 만들어요. 근데 인도는 지금 국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국어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공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셔널 랭귀지로 only official 그러니까 국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싱할라어를 only official 랭귀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느껴지죠. 학교 못 들어가죠. 그냥 학교 저쪽에 타밀 애들은 싱할라를 모르니까 학교를 못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뭐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죠. 뭐 일을.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직장도 못 들어가요. 음. 공무원은 당초에 시험을 승하려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썽이 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70몇 년도부터 그게 타밀방군이라고 보통 우리가 타밀방군입니다. 예, 예. 재미나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게 세계 테러리즘의 그 획을 그은 테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이 타밀방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 자살 폭탄 자살 테러예요. 폭탄 테러. 또 하나는 비행기 타고 때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전부 다. 네, 타밀방군이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테러를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83년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에 끝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83년도 2009년 26년인가요? 그 정도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초토화됐죠. 뭐. 나라가 뭐 스리랑카는 아무런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스리랑카는 손을 댈 게 없기 때문에 보면은 예, 먹고 살 게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살 게 관광입니다. 관광. 관광하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중동으로 건너가가지고 송금해주는 예, 그 레미턴스로 이제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끊겨버려요. 전쟁이 나가지고 내전이 나가지고 2009년도까지 예.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2000년대 초부터는 막 심각하게 심해져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데 ISIS 애들이 와서 또 폭탄 테러를 합니다. 아 기억납니다. 보면. 스리랑카 폭탄 테러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폭탄 테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은 유럽인들이 가서 편히 쉬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발리에서도 한번 발리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 또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2017년도에 중국이 스리랑카가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석 펜던트 같이 생기기도 맞습니다. 했고 예. 어떻게 보면 눈물 같이 생겼어요. 그 눈물 보석 펜던트까지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에 맨 남부에 제일 끝이죠. 예, 맨 남부가 이렇게 좀 넓죠. 이렇게 넓고 콜롬보는 서부 남부 쪽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같이 생긴데 맨 밑에 편인데 그쪽에 있는 한반도타라고 하는 항구 하나가 2017년도에 중국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세계적으로. 왜 중국이 왜 이 위에. 사실 주요 항구에 중국이 들어간 거의 첫 번째 사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보면. 근데 이제 보통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투자를 거기다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주변에 간척 사업도 하고 무슨 뭐 공단도 짓고 뭐 완전 도시를 뭐 만들고 엄청난 사업을. 그러면 이제 스리랑카 입장에서 볼 때는 모스트 웰컴이죠. 반가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일자리도 생기지 뭐. 근데 그 한반토타라고 하는 게 누구 지역군인 줄 아세요? 누구 지역입니까? 보면. 그게 이제 마힌다 라자박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자기 형이 여기는 대통령제예요. 네네. 자기 형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을 했을 때 이 아주 악랄한 선수인데 이 라자박사가 따밀 그 반군을 격퇴 섬멸을 시켰는데 이제 1등 공신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깡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권을 잡고 자기 형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패. 그렇죠. 유명하죠. 그 집안이 아주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그 라지 박사가 있는 지역구가 요 한반도타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주면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외자 유치잖아요. 외자 유치.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 보나마나 이게 항구가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전혀 지금 돌아가는 게 없는데 근데 거기를 왜 그렇게 개발을 중국 입장에서 왜 해줘요? 그러니까 라자박사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항구가 쓸데가 없으니까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국에 그 해를 못 넘기고 99년 동안을 운영권을 거기다가 이제 아예 이제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최남단에 이제 항구가 이제 99년 동안은 이제 뭐 거의 조차되다시피 이제 중국이 이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발칵 뒤집혀 버린 거라. 2017년도에. 그러니까 내 어떤 영향권 한복판에 중국이 갑자기 이제 딱 20km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렇다고 뭐 스리랑카 자체가 이제 뭐 어떤 뭐 힘이 있거나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누가 돈 주고 뭐 사람 들어오고 하면 순식간에 이제 영향권이 바로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제 스리랑카는 거기서 또 이제 중동 가죠.
아프리카 가죠. 이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걸 중국이 항구를 99년 동안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버렸으니 도대체 이걸 어째야 되냐. 바둑으로 따지면 수를 하나 딱 두고 나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2017년이거든요. 그게. 근데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테러가 터질 거예요. 네네. 그리고 2020년도에 디폴트가 선언이 될 겁니다. 아마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때 코로나 이제 생기면서 뭐 아니 2021년에 디폴트가 서든가. 자관 그때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코로나가 테러 터지고 내전 터지고 테러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삼중고를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빚으로만 살았는데 빚 다 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못 갚아.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선언하고 그 다음에 22년도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식량 위기까지 와요. 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인도는 중국같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는 있는 게 이제 밀은 많이 있죠. 밀. 그렇죠. 농업 생산량 자체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물로 지원해주게. 현물로 지원을 일단 먹을 거니까 현물로 지원을 하고 돈으로는 40.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대주고 그러는 그 사이에 그 한반도타 말고 이제 콜롬보항 가까운 데가 콜롬보항은 이제 약간 이제 서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쪽에 타밀나두하고 이어지는 섬이 많이 있는데 딱 콜롬보 저 위쪽에 섬이 팔크 해협이라고 그래요. 팔크. 그러니까 이제 타밀나두하고 스리랑카 사이에 팔크 해협인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이 또 풍력발전소를 계약을 했던 것 같다니까 이제 근데 인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건 물러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인도가 들어가서 그걸 따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지금 인도랑 중국이랑 그 여러 다양한 면에서 충돌을 계속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중국이 현찰로 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해주니까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중국은 멀고 인도는 바로 머리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어떻게 니들을 도와줬는데 니들이 이럴 수 있냐. 사실 뭐 반군 정리하고 뭐 이럴 때도 이제 그럴 때 이제 라지브 간디거든요. 87년도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예요. 아니 느닷없이 군대를 파병을 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아주 타밀 반군을 싹 쓸어버렸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공부가 아직 부족했으니까 아니 왜 인도가 다른 나라 전쟁 타밀 그 자기 나라 사람들 선조인데 조상인데 왜 그 사람들을 왜 죽이러 왜 가냐. 저도 그때 소개하면서 이게 뭐지? 막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인도는 뭐 같은 종족이다. 우리 적이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저 연변에 사는 조선족.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냉정한 국제 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가 요청을 한 거니까 이건 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 세력권으로 이제 스리랑카를 넣었다 생각. 영향력을 이제 발휘해야죠. 그때 이제 몰디브도 무슨 저 쿠데타 일어났을 때 또 파견하고. 그러니까 라지브 간디가 자기 엄마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정치에서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뭐 보포르스 그 뭐 스캔들 사건 나고 뭐 해가지고 막 정치가 터지고 해가지고 위기가 생기니까 또 외부에다가 해가지고 관심을 돌리는 쪽으로. 저 몰디브에다가 이제 군대 파병하고 스리랑카에다가 군대 파병하고 이런 짓을 해서 결국에 적당하게 하고 와서 나중에 정권 넘겨주고 라지브 간디가 그 LTT 엘람 호랑이들 그 사람들 반군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저 자살폭탄 테러 해가지고 결국에 죽잖아요. 타밀나두에서. 그러니까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니들을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지금 중국에서 가지고 그럴 수 있냐. 언제까지 바로 내 앞에서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그 풍력발전소 중국은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데 인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배 이름이 배가 있는가 봐요. 중국 배죠. 멀리 본다고 하는 망자. 원망 5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
무슨 항공모함 저는 배는 저한테 배는 큰 배는 그냥 항공모함. 그러니까 큰 배가 이제 그 한반도타 항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 신문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걸 봤거든요. 저도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아 인도 신문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스파이선이다. 아 정보선이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도 주장에 의하면 중국은 아니다. 근데 저 안에 들어있는 무슨 시설을 보면 케랄라, 따밀라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도 남부는 뭐 당연한 거고. 그쪽에 텔랑가나 심지어는 마하라슈트라, 그러니까 까르나타카 마하라슈트라까지 구자라트 바로 밑에 마하라슈트라까지 백항구는 다 가봐, 다 본다. 아주 그냥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본다. 중국이 이제 원망 5호라는 배에 실려 있는 레이더가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도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있는 배가 지금 이제 스리랑카 한반도 정박해 있다. 이걸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그 시브샹카르가 그 외교관이 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아 우리는 인도라는 나라는 스리랑카 바로 앞에 정박해 있는 우리가 항공모함이다. 우리가 항공모함이다. 우리가 배다. 배 항공모함. 니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거의 붙어 있는 나라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결국에 그 쫓아냅니다. 그 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선 넘었지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저쪽에 중국이 파키스탄으로 뚫어가지고 회랑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카시미르하고 별로 붙어있지도 않은데 야 니들 그 배 타고 기차 타고 도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카시미르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것도 막 막고 막 난리치고 해가지고 하는데 코앞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99년 동안이나 이걸 조차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권을 줘가지고 이걸 우리 보고 참으라고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디 정부 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항구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중국이 하는 것처럼 스리랑카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익도 주고 해야지. 이게 말로만은 안 되겠다. 그게 이제 국내적으로도 항구를 개발하자 하는 게 이제 이 모디 정부가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인도의 양쪽 해안에 항구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위에 보면은 몽글라 포트라는 게 있어요. 방글라데시 거죠. 요건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게 나오는데 요쪽을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반도타항 하듯이 인도가 이제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다르고 차바하르 이야기 많이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인도가 실질적으로 항구에 대단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항구가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직선 쭉 뻗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구자라트 정도밖에 없고 이제 뭄바이 이제 이 정도인데 이쪽을 이제 소위 말라라고 하죠. 사가르 말라라고 하죠. 말라가 화환이다 이 말이. 인도 사람 인도 가면 이렇게 화환 걸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환으로 요 첸나이랑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몽글라에서 첸나이 거쳐서 뭄바이 거쳐서 저기 차바하르까지 요 항구로 개발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로 스리랑카에도 뭔가 우리가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을 땡깁니다. 일본은 돈이 없으니까. 하긴 저도 그래서 항상 그게 신기했어요. 인도가 그렇게 쏟아부을 만큼 돈이 돈 싸움할 만큼은 아닐 텐데 싶었는데 일본을 땡겨가지고 콜롬보 무슨 그 하적하는 거 뭐 컨테이너 야드를 컨테이너 터미널 요걸 이제 요 밑에 이제 콜롬보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인도가 우리는 소유권 99년간 안 가져간다 하는 식으로 이제 스리랑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호응을 중국은 무슨 홍콩 가져가듯이 이렇게 홍콩 가져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요. 니들이 제국주의하고 실제로 중국은 소위 1대1로는 군사적인 면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배도 무슨 뭐 해적선도 저거 하고 뭐 바다에서 싸우면 우리가 개입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도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볼 때는 나는 뭐 인도 전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도 사람들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 모디가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네. 무슨 뭐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가르라고 하는 사가르. 예, 사가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만들거든요. 네네. 그 사가르가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바다라 이 말이에요. 바다로 나가겠다. 예. 그러니까 그 바다는 이제 뭐냐? 참 말도 잘 째요. 예. 그 바다는 포용하는 것이다. 아, 누구의 바다도 아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특정이 누구겠어요? 중국이지.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바다는 모든 세력이 다 만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과 함께 같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통상, 무역, 에너지, 운송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테러 방지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안다. 아, 평화롭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로운 인도양이라는 거는 사실 인도의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바스코 다가마가 오기 전까지는 뭐 중동 뭐 어디든 다 그냥 세금 좀만 내면은 다 누구나 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바다가 인도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한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또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비교해서 우리는 군사 같은 건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인도는 다극화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다자주의, 다극화. 그러니까 미국은 단극화, 중국은 이제 양강 세력, 인도는 다극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말이 이렇게 나가지만 그 사가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면서 바다의 에너지, 바다의 자원, 바다의 평화, 바다를 통한 공동 번영 말 만들려면 얼마든지 하죠.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달긴 참 어렵죠. 보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콜롬보 주변을 이제 일본 돈을 통해서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큰 프로젝트인데 PCC, 포트 시티 오브 콜롬보, PCC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매립지거든요. 이제 매립지인데 엄청나게 큰 매립지. 그러니까 두바이를 제가 보고 나니까 그 이제 조감도 같은 걸 봤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영향권인 이제 스리랑카 그것도 이제 수도 옆에다가 뭐 인도가 동원한 이제 일본 자본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니 인도 일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국 자본이에요. PCC도? 네, PCC도 중국 자본인데 아까 말씀드린 콜롬보 옆에 선적 터미널. 터미널은 이제 터미널은 이제 인도 돈으로 이제 해준 건데, 근데 일본 돈 빌려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건데, 지금 이 PCC는 중국 자본으로 한반도보다 더 엄청난 거죠. 중국이 또 들어와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수도 옆에서 그냥 양쪽이 붙는 거군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도로서는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그렇겠네요, 보면. 인도의 기프트란 게 있어요. 기프트. GIFT. 구자라트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테크시티. 그래서 딱 두바이하고 똑같은 자유무역제 테크노시티. 그 안에 무슨 뭐 해양 레저 관광 지금 두바이가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그 모델이지 않습니까? 관광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석유가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 레저, 쇼핑 무슨 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든지 이제 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매립지를 만들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한다 하니까 인도가 어떻겠어요? 정말 발칵 뒤집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 마땅한 이건 이제 기프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자라트 뭐냐 모디의 이제 고향이잖아요. 이거다가 예스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저 바다에다가 저 콜롬보에다가 저 만들어 놓으면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허브 시티가 지금 우리는 만들어 놓고 다 날 새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상당히 충격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인도 입장에서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공들여 놓은 어떤 그런 컨셉을 이제 아주 재를 뿌리려고 공을 들여놓은 거에 재 뿌리려고 중국이 지금 이제 돈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군요. 보면. 근데 중국 공세는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인도는 근근히 지금 뭐 막아내고는 있는데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스리랑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자 보세요.
인도는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저 중국의 제국주의 발상이다. 네네. 땅 뺏어가고 뭐 네. 돈을 얼거가고 뭐 부채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로를 이제 최 박사님하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개념에 좀 마음에 들어서 이제 했지만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미국, 유럽 혹은 미소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거다. 인도의 시각에서 인도의 관점에 서서 세계 질서를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저도 그 동의를 했고. 스리랑카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밥 도원법 가릴 상황이 아니죠. 아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좀 해줬다고 자꾸 간섭하고 뭐 역사적으로 쥐어박았던 인도가. 예. 그러니까 딱 인도가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쪽에서 실리 빼먹고 저쪽에서 실리 빼먹고 이렇듯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대갚아주는 게 스리랑카다. 네, 스리랑카예요. 그러니까 99년 운영권 넘기려다 가는 거 지금 그 홍콩 뺏기듯이 한 거 아니야. 이건 인도 이야기거든요. 예. 인도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라. 우리가 언제 뭐 그렇게까지 했냐. 그냥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해 준 거지. 아니 어차피 배 안 들어온다. 니들이 걱정하는 군함 안 들어온다. 아니 그게 아니고 상선이 그러니까 돈 들어올 일이 없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 갚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항구는 필요하고 지을 돈은 없고 중국이 지어줘서 이용하라고 하는 거. 네. 그거 우리는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짓지도 못하고 지어봤자 우리는 지금 항구도 들어오지도 않은데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운영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손해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PCC. 네. 네. 포트 오브 콜럼버스 시티. 예. 이거 새로 만들어내는 거. 중국에다 땅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땅을 왜 뺏기냐. 그 포트 오브 콜럼버스 시티를 운영하는 그 무슨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SPC가 있겠죠. 예. 거기에 있는 정관을 자세히 봐. 그러면은 반 이상 과반이 스리랑카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 그걸 어떻게 그 중국 마음대로 다 하냐. 갑자기 스리랑카가 그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문서, 법률 막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스리랑카는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인도가 미국, 중국, 소련 뭐 이렇게 뭐 영국 이렇게 끼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듯이 스리랑카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렇죠. 건데 국민들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든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물론 부패한 라자박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선수도 있지만 네.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까지 너무 갑질만 하다 보니 해왔으니 중국이 와서 그 틈새를 끼어서 개발을 해주면 그러면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양쪽의 라이벌 세력을 붙여놓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 아니냐. 힘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서로가 이제 스리랑카에 더 많은 거를 주고. 근데 참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참 그게 이제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양쪽에 껴서 이제 자기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난감한 처지에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떻든 간에 뭐 이리 죽나 저리 죽나 굶어 죽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스리랑카 뭐 그 한반도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막 중국이 막 전략적으로 이제 초크 포인트를 막 장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량한 인도가 막 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돼요 이제.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그 속에 스리랑카 사람들은 없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뭐 그레이트 뭐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했을 때 보면 한 것처럼 그런 관점인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그동안 해오던 것을 스리랑카가 인도에 대갚아준다? 뭐 또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왜 인도냐? 왜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실리를 취했냐? 인도가 그렇게 이쁜 짓도 안 하는데 네. 이걸 그대로 스리랑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 스리랑카냐? 그러면은 양쪽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냐. 지도를 놓고 보면 인도양이 이쪽까지는 태평양인 것 같아. 그럼 딱 사이에 있는 데가 이제 스리랑카쯤 되니까 보면은. 그다음에 충돌이 주로 요새는 내륙에 의해 육지에서 충돌이 난 게 아니고 바다에서 바다 충돌 아니냐. 그렇다고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중간에 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만 머리를 쓰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 가르치면서 소위 지정학적 위치가 결정론이냐 결정론이 아니냐 하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그 이제 일제가 식민사관을 하면서 조선은 결국에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양쪽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론으로 그럼 이탈리아는 그럼 왜 식민지가 안 되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이제 이런 거 똑같거든요. 결국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제 힘에 의해서 스리랑카가 잘만 이용을 해서 하면은 뭐 중국, 인도 싱가포르처럼 사이에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참 인도에 너무 가깝고 너무 힘이 없고. 그러니까 멕시코 예전에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신은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거예요. 예, 스리랑카가 딱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양자의 균형을 통해서 실리를 찾고 싶은데 한쪽이 너무 물리적으로 너무 가깝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스리랑카가 뭐 어떻든 간에 좀 잘 돼서 밸런스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떻든 간에 중국과 인도의 경쟁은 또 이렇게 인도 코앞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항상 간과하기 쉬운 것은 스리랑카의 입장은 과연 뭐고 스리랑카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달리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서쪽에 있는 이제 파키스탄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인도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 그럼 이제 동쪽에 이제 방글라데시까지 하면 이제 어떻든 간에 큰 틀은 다 되는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스리랑카와 관련된 인도와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고 다음 시간에는 방글라데시 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